1박에 222만 원입니다. 규정은 36만 원인데 6배를 초과했어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해외 출장 숙박비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연간 7억 원을 양쪽에서 받고 퇴직하면 7억 4천만 원을 챙겨갑니다. 농민들의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가 오늘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예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주간 총 26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6명도 참여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확인된 비위가 총 67건에 달합니다. 먼저 황제 출장부터 보시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1박 숙박비 상한선이 $250예요. 우리 돈으로 약 36만 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실비를 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강 회장은 어땠을까요? 5차례 해외 출장 전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어요. 적게는 1박당 50만 원을, 많게는 186만 원을 초과 집행했습니다. 하루 숙박비로 최소 86만 원에서 최대 222만 원을 쓴 겁니다. 어디에 묵었을까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였고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숙박한 것이다. 초과 집행한 숙박비만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규정을 6배나 초과한 황제 출장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봉 구조예요. 강호동 회장은 농협중앙회장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 9천만 원의 실비와 수당을 받아요.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합치면 연간 약 7억 원입니다. 퇴직할 때는 어떨까요?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 2,300만 원을 받습니다. 농민신문사에서는 퇴직금으로 4억 2천만 원을 받아요. 총 7억 4,300만 원입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거액의 연봉을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 양쪽에서 수령하고 있고 거액의 퇴직공로금까지 받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적정한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판례상 임원의 보수가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농협에 방만한 경비 집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정기대 의원대회를 보시죠. 참석한 조합장 전원에게 휴대폰을 나눠줬어요. 220만 원 상당입니다. 총액이 얼마일까요? 23억 4,600만 원입니다. 과거 대의원대회 기념품비는 통상 3억 원 내외였어요. 그런데 2022년만 23억 원을 썼습니다. 약 8배 증가한 겁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경위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이사들에게도 특혜가 있었어요. 태블릿 PC를 지급하는데 포상비로 구입해서 개인 소유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농협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거예요. 퇴임할 때는 어떨까요? 퇴직금과 별도로 전별금, 여행상품권, 순금 기념품까지 챙겨줍니다. 회장과 임원들에게는 연간 총 13억 원의 직상금이 제공됩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이 가능해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중앙회장이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추진비 카드가 비서실에 배정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상임 이사와 감사, 조합감사위원에게는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정기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특별한 증빙 없이 2차례씩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했어요. 2024년 제15차 이사회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사 한 명이 즉석에서 특별성 과보수 안건을 상정했어요. 지급 사유와 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부회장과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씩 총 1억 5,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농협의 문제는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성비위와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온정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2022년 이후 징계한 21건 중 6건은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발하지 않았어요. 조합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27건 가운데 최소 6건은 성희롱과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도 문제였어요.
성희롱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했고요. 농협중앙회 인사총무팀에서 검토한 징계 수위를 100%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한 거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비위에 대해서 징계나 고발이 미처 안 된 부분들은 시정 조치를 해서 다시 그 절차를 밟도록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의 폐쇄적인 내부 구조도 문제입니다. 이사회는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농업인 단체 및 학계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해야 해요. 하지만 농협중앙회 인사총무팀에서 일부 농업인 단체 및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거예요.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할 준법감시인은 중앙회장이 내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부정계약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물품 구매와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은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용역업체와 경비와 운전 등에 필요한 인력을 관행적으로 수의 계약했어요. 농협자회사는 해당 업체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약 810억 원의 당기순 손실이 났는데도 2025년 1월 상근 임원에게 특별성 과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적자를 내고도 성과보수를 준 겁니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두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나는 중앙회 임직원이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출한 건이에요. 다른 하나는 농협재단이 공금을 부적정한 곳에 사용한 업무상 배임 의혹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65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사전 처분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월께 최종 처분 통지를 할 예정이에요. 추가 확인이 필요한 38건의 감사사항도 도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구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추가 감사와 회원조합에 대한 현장 특정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익명제보센터에는 총 651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폐쇄적인 지배구조입니다. 내부인이 내부인을 임명하고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둘째, 감독 부실입니다. 농식품부의 감독이 미흡했고 내부 감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셋째, 특권 의식입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특혜를 당연시하고 농민 돈이라는 인식이 부족했어요. 넷째, 제도적 한계입니다. 겸직 구조와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고 규정 준수가 미약했습니다. 농협은 농민들의 조직입니다. 농민들이 낸 돈으로 운영돼요. 그런데 그 돈으로 1박 222만 원짜리 호텔에 묵고 연간 7억 원을 받고 휴대폰 기념품에 23억 원을 쓰고 성비위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냈습니다. 이게 농민을 위한 조직의 모습일까요?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선거제도와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농협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리가 계속될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아시아경제 2026년 1월 8일, 서울경제신문 2026년 1월 8일 보도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